여러분 안녕하세요. 김 교수의 전기, 전자, 기초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직류에서 RLC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수동 3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동 소자라고 하는 것은 전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소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랜지스터라든지 FET, OP-amp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DC 바이어스가 필요하죠. 이런 소자들은 우리가 능동 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RLC 같은 경우에는 DC 바이어스가 필요가 없지요. 그냥 바이어스가 없어도 RLC로서 역할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자를 우리가 수동 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이어스가 필요 없는 부품들, 이런 걸 수동 소자라고 하는데 주요한 세 가지 소자 RLC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은 직류에서 RLC의 기능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들이 교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래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가속 방지 턱과 같이 이렇게 달리고자 할 때에 어떤 방해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항입니다. 기호로. 자,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뭔가 터널을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죠. 그죠? 전류가 흘러갈 때에 전류가 이런 터널을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내려오면은 이렇게 징검다리 같이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거는 터널에 비유할 수가 있고, 이거는 과속 방지 턱 역할을 비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과속 방지, 그래서 속도를 줄이는 그런 역할. 이거는 뭔가 빙글빙글 돌아 나오는 그런 터널과 같은 약간 어지럽죠. 자, 이거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점프를 해서 우리가 시골 같은데 냇가를 가면 징검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깡총깡총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밑에는 그 실제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항 같은 경우에 자, 이게 한 2W나 1W 정도 되겠고, 요건 한 1W, 2분의 1W 또는 4분의 1W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인덕터, 코일, 인덕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코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런 모양, 이런 솔레노이드 모양, 토로이달 코아, 이런 종류들 코일을 구리선을 이렇게 뱅글뱅글 감아 놓은 듯한 느낌을 받으시죠. 자, 여기는 세라믹 캐패시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생긴 깡통 모양으로 생겨 있는 이런 전해 콘덴사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칩 캐패시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살펴보도록 하고, 자, 직류에서 저항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빨래판과 같은 또는 과속방지 턱과 같은 이렇게 뭔가 돌출돼 가지고 뭔가 과속하려는 것을 방해하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보이죠. 자, 저항의 역할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또 긍정적인 의미로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즉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은 I분의 V 관계에 있죠. 그죠? 저항을 높이게 되면은 전류는 적게 흐르게 되고, 이렇게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반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전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것이 저항입니다. 자, 여기 회로를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전압이 있습니다. 직류 전압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저항을 만나게 되면은 이 저항에 의해서 이 전류가 R은 I분의 V가 돼가지고 이 저항값에 따라서 전류의 양이 결정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병렬로 된 저항 3개가 있는데 12V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저항값 R1, R2, R3에 따라서 이 I1, I2, I3가 결정이 됩니다. 즉 I1에는 얼마가 흐르게 되냐면은 R1분의 12V라는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 I2는 R2분의 12V가 흐르게 됩니다. I3는 R3분의 12V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와 같이 R1, R2, R3 저항값에 의해서 전류 값들이 결정되고 마치 이 밸브와 같이 수도 밸브와 같이 이거를 열었다 닫았다 함으로써 여기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양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직류에서는 저항의 역할은 전류를 조절한다. 전류의 양을 조절한다. 수도 밸브와 같다 하는 거. 전류의 직류에서는 전류의 양을 조절한다. 즉 이거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한다. 단위는 ohm이다. 그 다음 이 저항을 통해서 전류의 양이 결정된다. I는 R분의 V라는 거. 이 3가지 정도만 아시면은 직류에서 저항의 역할은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덕터입니다. 인덕터 아까 터널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 했죠. 이게 전류가 이렇게 오면은 꼬불꼬불 흘러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전류가 좀 지연되는 느낌을 받으시죠. 그죠? 전류의 지연을 가져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인덕터는 이와 같이 이렇게 직선 모양으로 이렇게 감은 코일과 환상 토로이달 코아 식으로 감아 있는 이런 환상형 코아와 이렇게 직선형 코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직류에서는 코일의 역할은 단지 자속을 만들어주는 자속을 생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류에서는 우리가 이 L은 직류에서 역할과 교류에서 역할이 있는데 직류에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직류에서는 자속 또는 자계라 그러죠. 자계를 생성한다. 자계를 생성하는 역할만 한다. 자, 교류에서는 좀 복잡합니다. 교류에서는 리액턴스, 임피던스, 유도 기전력을 만듭니다. 그죠? 기전력을 생성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좀 교류에서는 이것이 복잡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교류에서 인덕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리액턴스와 임피던스가 리액턴스 XL, 그 다음에 임피던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직류에 한해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류에서는 인덕터는 자속을 만든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류가 플러스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흘러 들어가죠. 전류가 이렇게 감아서 갑니다. 그러면은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감아 들어가는 방향으로 중지와 검지들을 감싸게 되면은 엄지가 향하는 방향은 왼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계의 방향이 될 겁니다. 자계. 이것의 자계의 밀도를 우리가 자속 밀도, 그 흐름의 선을 자속이라 그러고 자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계에 이렇게 흘러가는 이 모양들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자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럭스. 이 자속을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즉 코일에서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직선 도체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흘러가면은 직선도체 전류가 흘러가면은 이거를 감싸는 방향으로 자개가 형성이 되죠. 그죠?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 자, 직선도체에 전류가 흘러가 되면은 그거를 감싸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개가 형성이 됩니다. 역으로 이거는 전류를 이렇게 뱅글뱅글 감싸게 되면은 전류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자개가 직선이 됩니다. 이거하고 이제 서로 반대죠. 전류가 직선이면은 자개는 그거를 감싸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개가 형성이 되고, 전류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자개는 직선 자개를 형성하게 됩니다. 똑같이 직류에서 코일은 자속을 생성한다. 자속. 우리가 자개를 형성하게 되고, 우리가 자속 밀도를 μh 하면 이게 비자속 밀도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BDS 하면은 이게 자속이 됩니다. 자속을 면적 적분을 하게 되면은 자속이 됩니다. B는 자속 밀도고, 그거를 면적 적분을 하게 되면은 전체 자속 양이 결정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응용은,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H 외부에는 자개가 형성이 되지 않고, 여기 내부의 자개는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배운데 L분의 NI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L은 이쪽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L이라고 그러고, 감은 횟수, 전류의 양이 자개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요 토로이달 환상 코어는 2파이 R분의 NI가 내부 자개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전자기학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응용으로서 릴레이 회로에서 이 자개를 형성하면 DC 12V가 여기에 흘러서 이렇게 자개를 형성하게 되면 이 스위치를 딱 닫으면 어떤 센서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걸 닫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뭐가 형성이 됩니까? 자속이 형성이 되죠. 자개와 자속이 형성이 되면은 이것은 자석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릴레이 스위치를 잡아당겨서 ON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 릴레이 코일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덕터는 직류에서는 자속을 만드는 거다. 자개와 자속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단순하죠. 그죠? 다음은 캐패시터입니다.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직류에서는 이게 우리가 캐패시터는 구조가 이 도체가 위와 아래에 도체가 있습니다. 도체 사이에 절연체 또는 유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전율을 갖는 입실론 R과 입실론 제로로 된 유전율을 갖는 유전체를 사이에 집어넣고 이렇게 도체 극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는 절연체로서 유전체가 있게 되고 도체판 사이에 유전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와 같이 평판 캐패시터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 사이에는 유전체가 있겠죠. 입실론 제로와 입실론 R이 유전체가 있겠고, 이 면적을 우리가 A라고 할까요? 면적을 A. 요 사이 간격을 D라고 하면은 이 캐패시터 양은 D분의 입실론 A가 됩니다. 요 공식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이게 평판 캐패시터의 요겁니다. 자, 이 캐패시터 기호입니다. 그죠? 캐패시터 기호. 자, 캐패시터의 직류에서 캐패시터 역할은 충전입니다. 충전, DC 값을 충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류에서 캐패시터는 이게 복잡하죠. 그죠? 이게 용량성 리액턴스, 임피던스를 만들고 이렇게 좀 복잡한 그런 형태를 갑니다. 이게 변이 전류라는 게 있습니다. 변이 전류. 교류에서는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같은 경우에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 직류는 실제 여기에 내려와도 여기
오픈되어 있으니까 서로 개방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못 갑니다. 이렇게 통과를 못하게 되겠죠. 근데 AC가 되면은 이것을 변이 전류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변이 전류라고 하는데 직류에서는 이게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뭐만 되느냐 하면은 단지 캐패시터에는 전하를 이렇게 충전해서 이렇게 전하가 충전이 되니까 전압이 충전되겠죠. 그래서 충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캐패시터에서 하는 역할은.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건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에 플러스 Q가 충전이 되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Q가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배터리로서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건전지 방향을 하면 전류가 반대로 흐르겠죠. 여기는 플러스 Q, 여기는 마이너스 Q로서 이것이 이거의 최대 전압만큼 V면은 여기에 V가 최대로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직류에서는 그냥 충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수라는 거 들어보셨죠? 시정수 타우 RC가 됩니다. 여기 내부 저항값하고 캐패시터 용량 이것이 시정수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충전 시간은 요 RC 시정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방전할 때도 요 시정수가 크면은 서서히 충전되고 서서히 방전되는, 그러니까 타우 시정수가 크면은 충전 시간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용량도 그만큼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직류에서 캐패시터 역할은 충전 역할을 한다 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직류에서 RLC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류에서 AC에서 RLC가 하는 역할,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 이후에 임피던스, 이게 이제 RLC 회로에서는 우리가 임피던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이야기까지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시간인데 교류에서 RLC의 역할은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저항은 교류에서도 기능이 똑같습니다. 근데 인덕터하고 캐패시터는 교류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됨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끝까지 도전하여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